자식에게 버림받은 그날 길바닥에 떨어진 1,000원이 그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공원 벤치 위 72 김만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공원엔 그와 같은 처지에 놓인 몇 명이 더 있었죠. 하지만 만수 씨는 그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으니까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아들 집 안방에서 따뜻하게 잠을 잤으니까요. 비닐봉지 안엔 낡은 속옷 2벌과 오래된 지갑 하나, 그리고 손때 묻은 가족사진 1장. 그게 그의 전부였습니다. 사진 속엔 대학 졸업식 날의 큰아들과 딸, 그리고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만수 씨는 30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중견기업의 평범한 과장이었지만 성실함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만큼은 나처럼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그게 그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큰아들 만호는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고 딸 은정이는 공무원이 됐습니다. 만수 씨는 자랑스러웠죠. 내가 이만큼 키웠으니 이제 편하게 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큰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전세금이 모자란다며 손을 벌렸습니다. 아버지,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꼭 갚을게요. 만수 씨는 퇴직금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선뜻 내줬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죠. 시집갈 때 혼수며 예단이며 남은 퇴직금이 모두 녹아들어갔습니다. 괜찮아. 자식들 잘 되는 게 부모 복이지. 아내가 걱정하자 만수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듬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 비용으로 또 1,000만 원이 나갔고 만수 씨 통장엔 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만수 씨는 큰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당분간 저희 집에 계세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고 며느리 은희가 장을 보러 갈 때 같이 가서 짐을 들어주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고 아들도 퇴근하면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애들 학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요. 혹시 조금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만수 씨는 흔쾌히 100만 원을 꺼내줬습니다. 한 달 뒤엔 또 100만 원, 그 다음 달엔 또 100만 원. 1년이 지나자 통장 잔고는 바닥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이제 애들 키우느라 정말 힘들어요. 큰애는 중학교 들어가면서 돈이 더 들고 작은애도 학원을 2개나 다니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전세 만기가 다가와서 집 옮길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들 만호가 이어받았습니다. 아버지, 제 친구가 고시원 하나 운영하는데요. 거기 빈 방이 하나 있대요. 잠깐만, 정말 잠깐만 그쪽에 계시다가 저희 집 정리되면 다시 모시겠습니다. 만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도 힘들겠구나. 괜찮아.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만수 씨는 비닐봉지 하나에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손주들은 학교에 간 뒤였고 며느리는 아버님, 조심히 가세요라는 짧은 인사만 건넸습니다. 아들이 알려준 고시원 주소를 찾아갔지만 그곳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호 씨가 그러던데요? 여기 방 없는데요?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만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자신을 버린 거라는 것을. 그는 휘청거리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딸 은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었고 다시 걸자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정아, 아빠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전화 좀 해줄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만수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11월의 바람은 생각보다 차가웠죠. 점퍼를 아무리 여며도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는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왜 이런 결말을 맞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옆 벤치에 한 노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첫날이신가 봐요? 여긴 밤 11시 넘으면 경찰이 순찰 와요. 복지관 쪽으로 가보세요. 거긴 좀 따뜻해요. 만수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첫날 밤은 그렇게 벤치에서 보냈습니다. 추워서 한숨도 못 잤죠. 새벽 5시 공원 청소 아저씨가 호스로 물을 뿌리자 만수 씨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전날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요.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5,000원권 한 장.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걸로 며칠을 버텨야 하나. 편의점에 들어가 가장 싼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1,500원.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점원이 지나가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새벽에 오시면 유통기한 임박한 거 드릴게요. 만수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나흘째. 만수 씨는 공원과 지하철역, 24시간 카페를 떠돌았습니다. 밤에는 추위에 떨며 잠을 청했고 낮에는 배고픔을 참았습니다. 지갑 속 5,000원은 어느새 2,000원이 됐고 1,000원이 됐고 결국 바닥났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그는 처음으로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패스트푸드점 뒤편 쓰레기통에서 반쯤 남은 햄버거를 발견했을 때 그는 주저없이 그것을 집어먹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자괴감이 밀려왔지만 생존 본능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사흘째 끼니를 걸은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배고픔에 정신이 몽롱해진 만수 씨가 비틀거리며 걷고 있을 때 도로 한복판에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그 돈을 보며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저걸 줍는 내가 되다니. 하지만 배고픔은 자존심보다 강했습니다. 그는 차가 지나가지 않는 틈을 타 황급히 달려가 돈을 주워들었습니다. 구겨진 1,000원짜리. 누군가에겐 아무것도 아닌 돈이었지만 지금의 그에겐 생명줄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돈을 꼭 쥐고 가까운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진열대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죠. 컵라면 하나 아니면 삼각김밥 하나. 고민 끝에 그는 컵라면을 선택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라도 마시면 몸이 조금 녹을 것 같았으니까요. 계산을 하고 한쪽 구석에 앉아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3분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벽에 붙은 구인 광고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주방보조 구함, 배달원 모집, 청소 아르바이트. 하지만 대부분 50대까지만 구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그는 점원이 버린 신문 한 부를 집어들었습니다. 습관적으로 9일란을 펼쳤죠. 대부분 자신과는 무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문 한 구석, 작은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실물 정리 아르바이트 구함. 나이 무관. 성실한 분 환영.
하루 4시간 시급 9,000원. 연락처 010-5544-5544. 만수 씨는 그 광고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나이 무관이라는 문구가 희망처럼 보였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는 12%. 충전할 곳도 없는 상황에서 이 전화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은 건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만수 씨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저 신문에서 구인 광고를 봤는데요. 분실물 정리 일 말입니다. 아, 네. 몇 살이세요? 72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수 씨는 이번에도 거절당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전화 너머 남성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이보다 성실함이 중요하거든요. 내일 아침 8시에 명동역 3번 출구로 나오세요. 제가 파란색 점퍼 입고 나가 있을게요. 만수 씨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간신히 내뱉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만수 씨는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을 위해 조금이라도 체력을 회복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설렘과 긴장 때문에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그는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는 산발이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그는 찬물로 얼굴을 씻고 손으로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옷매무새를 여러 번 고쳐 입었죠. 첫인상이 중요해.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8시 정각 명동역 3번 출구. 만수 씨는 약속 장소에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파란색 점퍼를 입은 50대 중반의 남성이 서 있었죠. 혹시 김만수 씨? 네, 맞습니다. 남성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정동철입니다. 작은 분실물 회수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일은 간단합니다. 명동과 종로 일대를 돌면서 길거리에 떨어진 동전이나 분실물을 줍는 거예요. 그걸 분실물 센터나 경찰서에 갖다 주면 되고요. 만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정동철 사장은 만수 씨에게 작은 조끼와 집게, 그리고 비닐봉투를 건네줬습니다. 이 조끼를 입으면 사람들이 청소 관련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 이상하게 안 봐요. 오전 8시부터 낮 12시까지 4시간만 일하시면 돼요. 급여는 주급으로 드릴게요. 매주 금요일 30만 원씩이요. 만수 씨에게 30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120만 원. 방 하나 얻고 밥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만수 씨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날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허리를 숙여 바닥을 살피고 집게로 동전을 줍고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우산이나 장갑을 챙기는 일. 허리와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만수 씨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어떤 젊은이는 저 나이에 저런 일을 하네라며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만수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구걸하는 게 아니라 땀 흘려 돈을 버는 거니까요. 첫 주가 지나고 금요일 정동철 사장은 약속대로 30만 원을 건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성실하시네요. 만수 씨는 그 돈을 받아들고 감격했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것,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죠. 그는 그 돈으로 고시원 한 칸을 계약했습니다. 월세 30만 원, 보증금 없이 당일 입주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만수 씨는 침대에 누워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만수 씨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같이 일어나 명동으로 향했죠. 그의 성실함은 정동철 사장의 눈에 확실히 들었습니다. 김 선생님, 다음 달부터 시간을 6시간으로 늘려보시겠어요? 급여도 45만 원으로 올려드릴게요. 만수 씨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일이 많을수록 좋았습니다. 일을 하면 잡생각이 들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만수 씨는 명동 한복판 배수구 옆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집게로 조심스럽게 집어 올리자 그것은 금반지였습니다. 꽤 무게감이 있었죠. 안쪽을 보니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J, H, L. 만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반지를 팔면 적어도 100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스쳤죠.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누군가에게 소중한 물건이야. 그는 반지를 조끼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점심시간 만수 씨는 근처 음식점과 상가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금반지 잃어버리신 분 없으세요? 이니셜 J, H, L이 새겨진 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거 그냥 가지세요라며 무심하게 말했죠. 하지만 만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한 카페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거 혹시 우리 단골 손님 거 아닐까요? 며칠 전에 반지 잃어버렸다고 엄청 속상해 하셨거든요. 어떤 분이신데요? 키 크시고 중년 여성분인데 항상 명품 가방 들고 오세요. 내일 오전에 오실 거예요. 다음 날 만수 씨는 그 카페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쯤 카페 직원이 말한 대로 고급스러운 차림의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만수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금반지 잃어버리셨나요?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만수 씨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여성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 맙소사. 이게 어떻게, 어디서 찾으셨어요? 명동 거리 배수구 옆에서요. 이니셜을 보고 주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반지를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게 돌아가신 시어머님 유품이에요. 제가 너무 부주의했죠. 화장실 가서 손 씻다가 잠깐 벗어뒀는데 그새 잃어버렸나 봐요. 며칠째 미칠 것 같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100만 원? 200만 원? 만수 씨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주인을 찾아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여성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분이 아직 계시다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성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어디야? 명동이야? 여기 좀 와봐. 빨리. 10분쯤 지나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남성이었습니다. 여성이 그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남성은 만수 씨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십니까? 분실물 정리하는 일용직입니다. 남성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2입니다. 남성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대한건설 대표이사 이재훈. 만수 씨는 명함을 받아들고 놀랐습니다. 대한건설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이었죠. 이재훈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정직한 분을 보기 힘듭니다. 혹시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만수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요?
네. 우리 회사 본사 건물 관리실에서 일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정직함과 책임감, 그게 가장 중요한 자격이거든요. 만수 씨는 그 제안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재훈 회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내일 아침 9시에 강남 본사로 오십시오. 인사팀에 연락해 두겠습니다. 그날 만수 씨는 정동철 사장을 찾아가 그동안의 감사함을 전하고 새 일자리를 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 사장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김 선생님. 성실하게 사시니 좋은 일이 생기는군요. 다음 날 아침 만수 씨는 생전 처음으로 강남의 고층 빌딩에 들어섰습니다. 25층짜리 유리 건물, 로비에는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죠. 인사팀 직원이 그를 안내했습니다. 김만수 선생님 맞으시죠? 회장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건물 관리와 시설 점검을 맡아주시면 됩니다. 급여는 월 250만 원, 4대 보험 포함입니다. 만수 씨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250만 원이라니. 일용직 시절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건물 각 층을 돌며 시설물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고하고 청소 직원들과 경비원들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30년 직장 생활로 다져진 성실함과 책임감을 발휘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건물 구석구석을 살폈고 작은 문제도 놓치지 않았죠. 화장실 전구 하나가 나가도 즉시 교체했고 비상구 표시등이 흐릿하면 바로 점검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이재훈 회장이 관리실로 내려왔습니다. 김 선생님 일하시는 거 봤는데 정말 꼼꼼하시네요. 이전 담당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만수 씨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부동산이나 건물 관리에 관심 있으세요? 우리 회사가 빌딩 몇 채를 더 보유하고 있는데 통합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선생님이 맡아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만수 씨는 놀랐습니다. 제가 그런 큰일을 맡을 수 있을까요?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만수 씨는 대한건설의 자산관리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급여는 350만 원으로 올랐고 작은 사무실도 배정받았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죠. 컴퓨터도 서툴렀고 부동산 용어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만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부동산 관련 책을 읽었고 주말에는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배울 수 있구나. 그는 스스로에게 놀랐습니다. 1년이 지나자 만수 씨는 회사가 보유한 5개 건물의 임대 현황과 수익 구조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어느 건물의 공실률이 높은지, 어느 층의 임대료가 시세보다 낮은지, 어느 임차인이 연체 위험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했죠. 이재훈 회장은 그의 보고서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게 1년 만에 하신 거예요? 전문가 수준인데요? 만수 씨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회장이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김 선생님, 우리 회사가 새로운 빌딩을 하나 매입하려고 합니다. 강남역 근처 10층짜리 건물인데 가격이 200억 원입니다.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수 씨는 며칠 동안 그 건물을 분석했습니다. 주변 시세, 임대 수익률, 건물 노후도, 재개발 가능성까지 꼼꼼히 살폈죠. 그리고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이 건물은 당장 수익성은 좋지만 5년 후 재개발 구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옆 블록의 7층짜리 건물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재훈 회장은 만수 씨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년 후 만수 씨가 말한 대로 그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회사가 매입한 건물의 가치는 2배로 뛰었죠. 회장은 만수 씨를 불러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100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우리 회사의 부동산 투자 고문입니다. 급여도 500만 원으로 올려드리고 성과급도 드리겠습니다. 만수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길거리를 떠돌던 자신이 이제 대기업의 투자 고문이 되다니. 5년이 지났습니다. 만수 씨의 조언으로 대한건설은 부동산 투자에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회장은 감사의 표시로 만수 씨에게 회사 건물 한 채의 지분 10%를 양도했습니다. 선생님이 없었으면 우리 회사도 지금처럼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건 당연한 대가입니다. 만수 씨가 받은 건물 지분의 가치는 30억 원. 그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고 아침엔 1,000원짜리 컵라면을 먹었죠. 8년째 되던 해 회장은 더 큰 제안을 했습니다. 김 선생님, 우리 회사가 신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노후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한 후 재임대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대표를 맡아주시겠습니까? 회사가 투자금 100억을 대고 선생님이 경영하시면 됩니다. 수익의 30%는 선생님 몫입니다. 만수 씨는 고민했습니다. 책임이 막중했죠. 하지만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자신이 길거리를 떠돌며 배운 것들을 활용했습니다. 어떤 건물이 방치되고 있는지, 어떤 위치가 숨은 가치가 있는지를 남들보다 잘 알았죠. 그는 낙후된 건물들을 저렴하게 매입해서 깨끗하게 리모델링했고 합리적인 임대료로 소상공인들에게 임대했습니다. 큰 건물주들은 작은 장사꾼들을 무시하지만 저는 그들의 마음을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2년 만에 사업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만수 씨는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렸고 그의 개인 자산은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거리의 1,000원에서 시작한 재벌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만수 씨는 여전히 검소했습니다. 비싼 차도 타지 않았고 명품도 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매달 수익의 20%를 기부했습니다. 노숙자 쉼터, 독거노인 지원센터, 무료급식소에 수억 원을 기부했죠. 10년째 되던 해 만수 씨는 78이 됐습니다. 어느 날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만우입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 만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 신문에서 봤어요. 아버지가 큰 사업가가 되셨다고.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수 씨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가슴속에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죠. 분노, 서러움, 그리움, 실망. 하지만 결국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만우야, 용서는 한다. 넌 내 아들이니까. 하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어. 너도 이제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해.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아버지, 건강하게 잘 살아라.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다. 만수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딸 은정이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그때 전화 안 받은 거 정말 미안해요. 저도 제 문제로 힘들어서. 하지만 그건 변명이에요. 아빠한테 너무 잘못했어요.
만수 씨는 딸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은정아, 아빠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 너희 각자의 인생을 살아라. 아빠도 아빠 인생을 살 거야. 그는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는 않았습니다. 명절에 한 번씩 연락하고 손주들 생일엔 용돈을 보냈죠.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걸 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과 자식들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사랑과 의존은 다르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독립시키는 거다. 그는 스스로 터득한 진리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만수 씨는 명동의 한 무료급식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원봉사자로 일했죠. 국을 나르고 밥을 퍼주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노인들 중엔 10년 전에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여기서 봉사하세요? 옷차림 보니 형편이 안 좋아 보이진 않은데. 만수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10년 전에 저도 여기서 밥을 얻어 먹었거든요. 그때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는 겁니다. 급식이 끝난 후 만수 씨는 노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았던 일, 공원 벤치에서 떨었던 밤들, 1,000원짜리 한 장으로 라면을 사 먹었던 날, 그리고 지금의 삶까지.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용기가 납니다. 저도 다시 해볼게요. 만수 씨는 그 후로도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급식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해주기도 했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청소나 경비 일을 맡기거나 다른 업체에 추천해줬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제가 그걸 가장 잘 알거든요. 그의 도움으로 삶을 되찾은 노인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이재훈 회장이 만수 씨를 불렀습니다. 김 선생님, 우리 회사가 희망건설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노숙인과 독거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주거 지원 사업인데요. 선생님이 이사장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회사가 100억 원을 출연하겠습니다. 만수 씨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노숙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독거노인들에게 무료 주거 공간을 지원했죠. 만수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도움입니다. 재단을 통해 일자리를 찾은 노숙인이 1,000명을 넘어섰고 주거 지원을 받은 독거노인도 500명이 넘었습니다. 어느 봄날 만수 씨는 10년 전 자신이 떨었던 그 공원 벤치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죠. 벤치는 그대로였지만 자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엔 10년 전 주었던 1,000원짜리 지폐가 코팅되어 보관돼 있었습니다. 이 돈이 내 인생을 바꿨어.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옆 벤치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텅 빈 눈빛. 10년 전의 자신과 똑같은 모습이었죠. 만수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혹시 점심 드셨어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수 씨는 근처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과 따뜻한 국을 사왔습니다. 드세요. 그리고 이거. 그는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내일 이 주소로 찾아오세요. 일자리를 드릴게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만수 씨는 공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여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지?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시 일터로, 다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곳으로. 지금도 만수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컵라면으로 아침을 먹고 회사로 출근합니다. 여전히 검소하게 살고 여전히 성실하게 일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렇게 큰 부자가 됐는데 왜 아직도 그렇게 사세요? 그는 대답합니다. 이게 제 모습이니까요. 1,000원 한 장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니까요.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엔 액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 코팅된 1,000원짜리 지폐와 함께 문구가 새겨져 있죠. 인생은 버림받은 순간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문턱이다. 만수 씨는 가끔 그 액자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겠다고, 오늘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겠다고. 밤이 되면 그는 작은 아파트로 돌아갑니다. 혼자 사는 집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책을 읽고 내일 일을 계획하고 재단 사업을 구상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항상 감사 일기를 씁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해준 그날의 1,000원에 감사합니다. 어느 겨울날 만수 씨는 명동 거리를 걷다가 한 젊은 여성이 길바닥에 떨어진 1,000원을 주우려다 말고 그냥 지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그 1,000원을 주워들었습니다. 구겨지고 낡은 지폐. 하지만 누군가에겐 희망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돈이었죠.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 길모퉁이에 앉아있는 노숙인에게 다가가 그 돈을 건넸습니다. 이거 드세요. 작은 돈이지만 뜨거운 걸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명함도 함께 건넸습니다. 내일 여기로 찾아오시면 일자리를 드릴게요. 노숙인은 1,000원을 꼭 쥐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만수 씨는 그 모습을 보며 10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작은 1,000원 한 장이 때로는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는 미소 지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넘어지고 버림받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1,000원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순간도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에도 반드시 새로운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과 희망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